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트렌드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유망한 종목을 찾아봅니다. 종목 인사이드. 오늘 함께해 주실 분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시장의 트렌드가 어떤 면에서는 계속 또 바뀌고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렌드 찾기가 좀 수월하시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러면 오늘 박근영 차장 가져오신 오늘의 트렌드 보겠습니다. 구리는 새로운 석유.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온 걸로 아는데, 네. 구리는 새로운 석유라는 게 이제 구리로 이제 정말 이게 제한적이니까 어쨌든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이 맥락에서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구리에 대한 관심이 생긴 그런 부분들도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고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철금속 관련 섹터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데, 구리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도 가장 잘 아시다시피 경기 지표를 선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이죠. 구리 가격이 이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이제 이야기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구리가 새로운 석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새로운 석유는 반도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패권의 아주 핵심에 놓이는 게 반도체인데, 역시 이제 구리도 골드만삭스에서 석유에 버금가는 어떤 중요성을 이야기한 상태이고요. 이 녹색 에너지로 전환이 가속화되는 부분에서 이제 구리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금속 공급이 타이트해짐에 따라 구리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12개월 동안 구리값 전망치를 톤당 평균 11,0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팬데믹 여파로 이제 시장 수요 급증까지 더하고 있는 것에 대한 판단입니다.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구리는 톤당 8,900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구리 없이 탈탄소화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아마 녹색 에너지에 대한 핵심적인 소재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구리의 전기 전도성이라든지 낮은 반응성들을 봤을 때 재생에너지 관련된 소재로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구리는 아시다시피 케이블이라든지 그다음 배터리, 트랜지스터, 그다음에 인버터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소재인데, 아마 이제 골드만삭스가 추정을 하기를 구리 수요가 2030년도까지는 약 600% 정도까지 급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한 상태이고요. 엄청난 녹색 기술 재택이 만약에 추후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약 900%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골드만삭스는 추정 리포트를 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구리 강세장을 촉발했던 공급과 수요에 대한 격차보다 2배 큰 격차까지 2030년도까지 벌어질 수 있다 보기 때문에 결국은 공급도 어느 정도 제한적이면서 수요가 폭발할 수 있다는 방점을 두는 관계이고요. 전체적으로 구리값이 향후 10년 내에 아마 중반까지 아마 15,000달러까지 달할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골드만삭스가 지금 추정한 올해 이제 구리값의 평균값은 9,675달러,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11,875달러, 2023년도는 12,000달러, 2024년도는 14,000달러, 2025년도는 약 15,000달러까지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약 9,000달러 언저리에서 톤당 거래가 되고 있다면 15,000달러까지 이제 움직인다면 사실은 50%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낸다면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임팩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대유 플러스라는 종목이 이제 관련주로서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요. 사실 대유 플러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 관련된 진출 소식이 이루어지면서 장중에 이제 상한가를 간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사마알루미늄, 남선알루미늄, 조일알루미늄 같은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포스코, 엠텍, 대창, 서원, 이구산업 등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원자재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매장량이라든가 이게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 상승 요인이 그걸 이제 베이스로 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 이제 친환경이라는 지금 이제 세상이 가고 있는 그 방향에서 여러 이제 재료와 소재로 이제 쓰이니까 이 정도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수요 예측, 거기에 따른 이제 가격 예측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친환경에 꼭 이렇게 비철금속 중에서 구리만 쓰이나요?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친환경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은 동박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SKC,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전기차 배터리 소재로 쓰이는 동박 소재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제한적인 업체만이 지금 진행이 된 상태이죠. 그래서 최근에 종목을 보면 일진 머티리얼즈도 상당히 좀 주춤하다가 다시 7만 원대 중후반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SKC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해외 현지 법인 쪽에 이제 지금 공장을 캐파 증설을 하면서 상당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황인데, 동박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수급이
타이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진 머티리얼즈나 이런 종목들도 꾸준하게 우상향 그림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러면 오늘 이제 관련주 중에서 탑픽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사실 최근에 종목들은 중소형주들이 좀 더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시장 자체 성격이 조금 가벼운 종목들이 주로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 안전하면서 좀 편안한 종목으로서는 결국 풍산이 빠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다소 지금 그 관련된 가격이 구리 가격이 다소 좀 주춤하면서 금리 관련된 부분들 영향 때문에 좀 주가가 과도하게 좀 빠졌습니다. 실적 전망에 비해서 다소 좀 저는 과도하게 빠졌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1분기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약 5,5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도 311억대 정도 수준에서 전년비 약 150% 이상 급증세를 나타낼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산의 내수 부진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가전이나 자동차 판매 회복과 관련된 신동 판매량 증가가 있었고요. LME 관련된 전기동 가격 상승이 전분기 대비 18.7%나 급증하면서 약 100억 규모의 메탈 게인과 재고평가 이익이 예상됩니다. 영업이익 시장 컨센서스는 246억을 훨씬 초과하는 이익이기 때문에 아마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초까지 강세를 지속하면서 한때 9,266달러까지 톤당 그 상승했던 가격대가 전체적으로 소폭 약세를 이루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다소 이제 좀 주춤했던 모습이 있는데요. 4월 초에 이제 약 톤당 8,768달러 정도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전기동 가격의 고점을 논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드만삭스도 결국은 2023년도 뭐 25년도 정도에는 15,000달러까지 톤당 가격이 갈 거라 보니까 상당히 너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죠. 여기에 따라서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공급 측면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신규 동광산 관련된 그 제한적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공급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칠레와 같은 주요 동광석 그 생산 지역에서 최근에 코로나19가 재확산이 아주 강하게 이루어지면서 공급이 다소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지금 그 중국의 동종광 스팟 재련 수수료 TC라 불리거든요. 이 부분들이 10년 내 최저치인 톤당 32.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미 지난해 타결된 올해 동종광 벤치마크 재련 수수료 TC도 전체적으로 4% 하락하면서 톤당 59.5달러까지 타결됐기 때문에 상당히 재련소 가동률 하락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TC가 올라가지 않으면 재련소가 돌리질 않아요. 가동률을 낮추기 때문에 결국은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지금은 경기가 굉장히 회복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수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구리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요 측면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부동산이나 인프라 투자가 강하게 되고 있고 미국도 이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지금 집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까지도 재차 구리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조금 재밌는 이슈가 하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총기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총기 규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탄약을 좀 사재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그 풍산의 아마 탄약 수출고가 미국 쪽으로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요인도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로 본다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지금 그 PBR 밴드 하단에 0.6배 정도까지 빠져 있습니다. 상당히 밴드 하단까지 놓여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아직도 굉장히 매력적인 주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 목표가는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뭐 근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1,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매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여기 이제 풍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동이라고 하면 이제 무슨 전기와 관련된 어떤 뭐 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이제 동인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 이제 뭐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이제 동박 이런 부분은 이 이제 풍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생산이나 제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비철금속 뭐 재련이라고 하나요? 이런 업체들도 굉장히 이렇게 세분화돼서 전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일일이 이제 뭐 특성을 지금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이제 구리는 그냥 전통적으로 풍산 같은 경우는 그냥 비철금속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원재료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편안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박을 제조하거나 이런 쪽은 뭐 일진 머티리얼즈나 SKC나 이런 쪽으로 좀 따로 좀 분리돼서 좀 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구리라는 것 자체가 경기 지표를 선행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경기가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는 거고요. 조금 다른 이야기로 일본의 그 공작기계 관련된 지표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그 경기를 좀 선행하는 부분의 지표인데 이와 관련된 종목은 YG1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공작기계 관련된 지표를 보면서 YG1을 또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기 전에 우리 정말 이제 뭐 신참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원자재라고 하죠. 원자재라고 하면 이제 뭐 흔히 뭐
뭐 원유라든지 금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지금 말씀해 네. 주신 뭐 비철 금속이라든지 또 이렇게 종류들을 이렇게 나눈다면 또 뭐가 있죠? 금속 이렇게 나눠지나요? 그렇죠. 뭐 예, 금속. 근데 뭐 대부분 다 뭐 구리를 기준으로 많이 하고요. 네. 금은 뭐 따로 뭐 ETF나 다르게 좀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고려 네. 아연이나 뭐 이런 것도 사실 관련이 있지만 뭐 그런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 부분 말씀 주신 부분 그 왜 구리가 이제 경기의 선행 지표 그래서 구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장을 보는 지표로 봐야 된다. 사실 네. 금 자체로 왜 가격이 움직이는데 반해서 금이라는 부분은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부분 이런 거와 훨씬 밀접하게 움직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